차트 자체가 이제 등차인 애들이 있고 등비인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수열로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 이 등차나 등비로 시작하는 애들은 있잖아. 힌트가 부족할 걸 좀 예상하셔야 되고 힌트가 부족할 걸 좀 예상하셔야 되고 특히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등장하면은 이게 부정방정식 느낌이 강할 거야. 문자는 많은데 식이 적어서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그리고 계산이 간결해야 돼요. 자, 일단 이런 얘기일 거고. 공차 D가 굉장히 작죠. 그리고 나에서 S8을 줬어요. 정리합시다. 한계수의 절반에 2A 플러스 7D겠지. 자, 이게 3분의 68이래요. 자, 그럼 3분의 17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A 플러스 4D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가에 주어져 있는데 이 두 조건을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기다 2배 해볼게. 그럼 얘는 짝수겠죠? 이해하시지? 그러면 이렇게 빼면 이제 D가 나오는데 자,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가 5 플러스 3분의 2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D가 더해져서 밑에 게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짝수 중에 6이 됐다라고 치면 D가 몇이야? 3분의 1인 거죠. 맞아? 뭐 짝수 중에 5보다 큰 여기에 D가 더해져서 이게 되는 거니까 뭐 8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D가 어떻게 되니? 꽤 크죠? 끝이야. 이렇게 문제를 끝내시는 거야. 되겠죠? D가 3분의 1이니까 A16 구해야 되죠? 여기다가 3분의 1 넣으면 3분의 7이니까 넘어가서 3분의 10. 그럼 A는 3분의 5고 문제에서 물어본 A16번은 초항에다가 공차가 15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0입니다. 되겠죠? 자, 다음 7번이요. 자, 공차가 정수인 두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수열 AN의 초항 공차를 AD라고 쓰고요. 그다음 수열 BN의 초항 공차를 B2라고 쓸게요. 갑시다. 자, 이건 뭐 초항끼리 오차이 난다는 얘기고, 요 나식을 느끼는 방법이 있는데, 등차 수열들의 각 항은 직선 위의 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보통 n에 대한 이런 1차식이니까. 그쵸? 그래서 수열 AN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열 BN이 이렇게 있는데 n번째 항이 지금 같은 거야. 아직 누가 AN이고 BN인지는 몰라. 근데 n 플러스 1번째 항은 누가 크대? B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럼 이 위에 있는 직선이 수열 BN의 항들이 모여있는 직선들, 이 밑에 있는 직선이 수열 AN의 항들이 모여있는 직선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쭉 갔을 때 초항은 누가 더 크겠어? A가 더 크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식은 A-B가 5다 또는 A가 B보다 5 큽니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식을 얻어내야 돼서 한번 쓰긴 써야 되고 AM은 BM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우리가 A-B가 5인 거 알고 있으니까 B 넘겨주고 얘 넘겨주면 뭐 이런 식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봐봐. 이런 힌트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부정방정식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숫자를 대입해서 찾을 생각도 하셔야 돼. 근데 아직 이거 안 썼으니까 이거 한번 씁시다. 자, AK에 SM이 9래. 그러면 한계수의 절반에 2A 플러스 M-1D가 9란 얘기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한계수의 절반에 2B 플러스 M-1, 2를 구해야 되는 거지. 맞지? 요걸 이제 잘 조합해서 구해보시면 돼요. 자, 나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M-1, E-T도 있고, 내가 A-B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알고 싶은 걸 K로 놓고, 요걸 한번 빼봤어. 알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뺐어요. 위에서 아래로 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2분의 M으로 묶일 거니까 2A-2B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빼는 거니까 M-1D, M-1, 2를 빼야 돼.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 요게 이제 내가 어디서 어디로 뺐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뺐죠. 9-K인데. 맞아요? 지금 A-B가 5인 상태잖아. 그럼 2A-2B 얘는 몇이겠어? 10. 그 다음 M-1, D-2는 얘 부호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럼 마이너스 5죠. 그래서 2분의 5m이 돼요. 그럼 이제 m만 찾아오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m이 될 수 있는 건 5가 소수라서 얘가 5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게 1이면 말이 1이면 m이 몇이야? 2? m이 2는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면 m이 6이겠네? 맞죠? 여기다 6 넣으시면 이쪽이 15야. 그럼 이제 K가 마이너스 6이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6입니다. 되시겠어요? 뭐 더 간결한 계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1번이었고. 자, 그 다음 9번으로 갑시다. 요거 직선으로 두 등차 수열을 비교하는 요 방법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9번. 공차가 0이 아닌 두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6번이랑 8번이 6번의 절대값 달면 같아지고, 그 다음에 AK 플러스 1분의 1이 96분의 5고, 우리는 S15 찾는 문제네. 그치? 자, 절대값 달려있는 식은 나오면 얻어내야 될 게, 꼭 얻어내야 될 게, 나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도 이런 거 많이 푸는데 함수 관련해서도 이런 표현이 많거든. 얘가 자체적으로 양수라는 힌트를 꼭 이용하셔야 돼. 알겠어? 그러면 이게 지금 공차가 0이 아니니까 6번, 8번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까지 같을 수는 없잖아. 그럼 이런 힌트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알겠죠? 6번이 음수였고 8번이 양수였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야. 그리고 얘도요, 결국 부분분수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보면 B-A분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에 이제 시그마를 달면 이 D분의 1은 시그마 밖으로 꺼낼 수 있고 1부터 5까지 넣어서 전개해봐요. 나는 바로 할게. 이게 A1분의 1 마이너스 A6분의 1 이렇게 나오거든. 되겠어? 알죠? 항 5개 전개되는데 가운데 거 싹 다 지워지는 거.
이렇게 전개가 돼. 어쨌든 이게 96분의 5라는 힌트가 주어진 거네. 자, 그 다음에 6번, 8번이 절대값이 같다 그랬으니까 0 기준으로 얘네들이 굉장히 간격이 이쁘게 딱 존재하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0이 뭘까? 7번이에요, 7번. 7번은 a 플러스 6d라고 쓸 수 있잖아. 맞아요? 이게 0이라는 건 a가 마이너스 6d라는 거지.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6d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1d, 0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럼 6번은 여기다가 d 5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d가 돼. 이런 문제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로 쓱쓱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6d로 통분해버리면 얘는 그냥 1이고 여기 마이너스 6이 생기겠지. 그럼 요거 마이너스 5니까 그냥 5로 바꿔버리고 여기도 플러스로 바꿔버리고 5 지우면 6d제곱이 96. 그럼 d제곱이 16. d가 4야. 왜냐면 점점 증가하는 수열이기 때문이야. 되겠지? 그럼 초항이 마이너스 24였네. 아까 마이너스 6d였잖아. 자,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ak 할 수 있어요. 15항까지. 자, 한계수의 절반에 2a 플러스 n-1 d 56이니까 8이어서 약분되면 4 60이다.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수능 문제였어. 자, 그 다음에 10번 보세요. 10번 했구나. 11번 보세요. 10번 잠깐만 볼래? 니네 쉽게 해결했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삼각함수는 자기 성취도에 비례해서 엄청나게 풀이 속도나 이제 풀이 난이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이제 자기만의 방법을 좀 탄생시키려고 노력을 좀 해보셔야 돼.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8분면 안에 가둬서 좀 해석해보라 라는 거랑 사인의 계수가 진폭 역할을 하고 이 상수항은 진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여기가 진동의 중심이거든? 그치? 문제 푸는데 직접적인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준 힌트가요. OAB 넓이가 2분의 15라고 줬어. 그리고 아마 AB랑 BC 크기 차이를 줬을 거야. 이래놓고 AB 구하는 문제죠. 그쵸? 보세요.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5라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가 15란 얘기거든? 근데 지금 높이가 5잖아. 그죠? 그럼 AB가 3이고 BC가 9인 게 밝혀져. 그럼 이게 첫 번째 진동하고 두 번째 진동을 비교해 보시면 A부터 C까지가 한 주기니까 지금 이 문제는 주기가 12야. 근데 이제 B분의 파이라는 X의 개수가 달려있을 때 주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 파이를 B분의 파이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파이분의 B를 곱해준다고 생각하셔도 되지. 여기서 B가 나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하는 건 함수값을 하나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 주기가 12다 보니까 이런 곳이 4분의 1주기로서 3 역할을 해요. 그쵸? 그럼 여기가 길이가 1.5, 1.5로 딱 나눌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x 좌표값이 2분의 3이야. 3에서 1.5 빼면 1.5니까. 그죠? 그러면 2분의 3을 함수에 넣었을 때 함수값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다 5 넣어주시고 1 넘겨요.
자, b는 6이고 파이고 x에 3 들어가면 돼. 2분의 3 되겠어? 그냥 1.5라고 느낄래? 6이랑 약분 되니까요. 되겠죠? 그럼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지. 뭐야? 되겠죠?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2 플러스 36, 68이었습니다. 됐어요? 비슷하게 해결하셨으면 잘 하신 거예요. 자, 11번 봅시다. 자, PQ 사이의 거리를 해석하셔야 되잖아. VT 가지고 위치나 거리를 구하려면 자꾸 정적분을 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위치 함수를 그려버려.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궁금하면은 이 거리차 함수를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자, x1t부터 가봅시다. 자, 앞에 거 적분 잘 하시면 되고. 근데 t는 0일 때 a가 1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에 0 넣으면 1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v2t 적분하면은 점 Q의 위치 함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에 0 넣었을 때 8 나와야 되는 거니까 0 넣었을 때 8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적분 상수 8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빼죠. 이게 거리차 함수네. 이해돼? 그리고 얘를 이제 그려보면 되는데 어쨌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잖아. 맞아? 얘가 쭉 춤을 춘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점에서 저 함수값이 여기가 딱 4가 나왔어. 오케이? 그럼 PQ의 거리가 4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함수 방정식을 그냥 푸셔도 돼. 오케이? 이때 T값을 찾으면 되니까. 뭐 혹시 그려보고 싶으면 그려보시고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이걸 바로 방정식으로 풀려고 하냐면 이게 안 풀리지 않니? 그지? 극대각수가 잘 안 나오지. 그래서 그냥 여기다 4 놓고 t를 구하자. 딱 봐도 마이너스 1로 되죠? 그럼 t-1에 t 플러스 1에 t제곱 마이너스 11이니까 t값이 마이너스 1 하나랑 t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나오죠. 되겠어요? 값이 왜 이러냐? t3승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 그 다음에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 뭐 어쩔 수 없어. 맞아. 이렇게 나와. 그럼 t가 루트 11이야.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점 P가 움직인 거리. 그죠? 이제는 이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을 넓이 적분을 하시는 거죠. 0부터 루트 11까지. 아, 이게 좀 이상한데? 근데 뭐 방법은 있으니까 봐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맞아요? 그럼 안에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 3분의 7이랑 1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잖아요. 그러면 내가 0부터 루트 11까지 적분한다 치면 여기는 부호 바꿔야 되고 여기는 부호 안 바꾸고 적분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 따로 적분하고 그 다음에 1부터 루트 11까지 따로 적분하는 거야.
근데 봐봐. 루트 11을 이따가 넣으면 그냥 내 알파라고 쓸게. 봐봐. 알파라고 쓸게. 여기 알파라고 써도 되지. 맞아요? 근데 이 알파는 이 3차 방정식이 근이란 말이야. 그래서 알파 3승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1알파 마이너스 11은 0이라는 이 함수 값을 쓸 수도 있어요. 이 시계값을 쓸 수도 있어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거 지워도 되지? 마이너스 t3승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7t. 그럼 7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4. 자, 그 다음에 이쪽은 t3승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7t. 여기 알파랑 1을 넣을 거야. 1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어차피 여기 2배. 계산이 뭐 틀렸나? 일단 풀자. 풀고 계산 잘못한 거 있으면 이따 채우면 되지. 알파 넣으면 알파 3승 플러스 2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아, 왜 이러냐? 잠깐 볼게. 뭐가 틀렸나? t3승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 맞고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맞고 얘들아 쏘리에요. 여기 봐요. 여기 좀 지울게.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봐봐. 거리라는 건 이게 이제 위치차 함수가 맞는데 점 P가 여기 있고 점 Q가 여기 있어서 4가 될 수도 있는데 점 Q가 여기 있고 점 P가 여기 있어서 4가 될 수도 있잖아. 그때는 이 위치차 함수가 마이너스 4가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방정식을 이렇게 2번 푸셔야 돼요. 알겠죠? 아까 이 위에 4짜리는 풀어놨잖아. 그치? 요거 풀어보자. 마이너스 4가 넘어오면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조립제법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려면 3의 약수 넣어보면 되죠. 27 플러스 9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 t는 3이겠네. 조금 확인 좀 해보자. 왜냐면 3보다 더 작은 근 있으면 개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은 근 찾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여서 둘 다 음수예요. 그죠? 그래서 안 하셔도 되고 t가 3이야. 왜냐면 루트 11보다 더 작잖아요. 그치? 그래서 3까지 거리 구하는 거예요. 3까지 거리. 근데 우리 아까 1 기준으로 크로스 포인트 만들어지는 거 확인했으니까 0부터 1까지 하고 1부터 2까지 하면 되겠네. 자, 계산. 이쪽이 부호 안 바뀐 상태로 나오는 거니까 적분하고 얘 부호 바꿔주면 되고 자, 여기 이제 1 넣으시면 4 여기에 1 넣고 2 넣으면 8, 4, 2, 8
마이너스 14에다가 1 넣으면은 부호는 마이너스 4인데 아래 끝이어서 부호가 바뀌니까 얘가 2배. 됐어요? 888 24에다가 14 빼시면 돼. 1번이에요. 됐죠? 됐죠? 그래서 사실 요걸 이제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나봐.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루트 11.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가 2,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그래프는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를 쭉 그렸을 때 처음으로 거리차가 딱 4가 되는 순간이 3초인 거지. 되시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 12번 잘 푸셨어요? 12번에 여러분 가조건 해석 잘 돼요? 지금 지문은 안 나와서 풀고 가진 않을 건데 가조건에다가 이렇게 써봐요. 이제 이런 표현은 없어. 그냥 우리만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야. 넘기면 이렇게 되거든. 둘 다 같이 써드리는 건데 저 가조건은 이제 밑에 거죠. 밑에 거. 아니 위에 거죠. 위에 거. 자, 이 밑에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x는 1 기준으로 1 플러스 x인 곳에서 함수값이랑 1 마이너스 x인 곳에서 함수값이 계속 같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얘는 x는 1에 대한 대칭이라는 얘기야. 누가? y는 fx가. 자, 얘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1 플러스 x인 곳에서 함수값이랑 1 마이너스 x인 곳에서 함수값이 부호가 계속 반대란 얘기니까 1,0에 대한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라는 말은 원래 원점 대칭일 때 쓰는 건데 그냥 이해하자고. 무슨 얘기야? 여기 x는 1이 있고 여기 1,0이 있으면 뭔가 fx는 이런 식으로 생긴 함수란 얘기야. 물론 이런 식으로 꿀렁일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자, 이런 우함수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1에서의 함수값이 확정되진 않아. 오케이? 근데 이런 기함수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연속이라면은 여기서 반드시 함수값이 0이에요. 알겠죠? 뭐 x에 0을 넣어봐도 증명은 하실 수 있어. 됐지? 요거 잘 가지고 가셔야 되고 13번 봅시다. 13번. 자, 뭐 구하는 문제냐면은 리미트 t가 1로 갈 때 (1-t분의 pq) 값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p좌표랑 q좌표를 찾아야 돼. x좌표만 찾아도 되긴 해요. 자, 근데 지금 p좌표의 기하적 특성으로 준 게 뭐가 있냐면 이 y는 2tx-1 직선이랑 가장 가까운 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점의 특성은 접선을 그렸을 때 여기 있는
ETX-1이랑 평행하다라는 거지. 그쵸? 내가 강조 좀 했었던 기억나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탁 걸리는 순간. 그러면 점 P의 미분계수가 ET라는 걸 이용해서 점 P의 좌표가 나옵니다. 자, 미분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점 P가 위치한 함수를 미분해서 구하는 거지. 근데 얘가 ET가 되려면 X는 T 해서 점 P의 좌표가 T, T 제곱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의 시작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Q는 이제 OP와 ETX-1의 교점이니까 이 OP 방정식을 찾아서 교점을 찾으시면 돼. 근데 뭐 어차피 OP라는 건 원점 지나는 거니까 그냥 Y는 몇 X겠지. 그죠? 근데 기울기도 그냥 OP로 구하시면 되는 거야. T분의 T제곱. 되겠어요? 그럼 교점이 나오죠. 자, 이게 점 Q의 X좌표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T분의 1을 넣어가지고 Y좌표를 뭐 구해도 되는데, Y좌표를 구해도 되는데, 제가 PQ 길이 구하는 거 잘 보세요. 지금 Q가 오른쪽에 P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 두 점의 X 증분을 찾으려면 점 Q의 X좌표에서 점 P의 X좌표를 빼셔야 돼. 그치? 근데 PQ가 지금 직선 OP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 기울기가 T라는 걸 이용해서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거든? 기울기가 T인 애들의 특성, X증분이 1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Y증분은 T 비율을 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X증분이 얘를 곱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 꼭 쓰셔야 돼. 뭐 기울기 안 밝혀져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이제 리미트 갑시다. 자, 얘를 이제 통분해서 써주면 t분의 1 t제곱이거든요. 그럼 번분수 계산을 바로 먼저 해버리죠. t를 분모에 깔아버리면 되지. 자, 보기 좋게 이 분자 분모의 부호를 좀 바꿔가면서 바로 쓸게요.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인수분해가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 자, 이 상태로 1 넣어주시면 답은 2루트 2가 됩니다. 되겠어요? 뭐 크게 어려운 파트는 없었지만 그 내용들은 엄청 중요했지. 곡선 밖에 있는 어떤 직선이랑 이 곡선 위의 점의 거리의 최단 거리 찾는 이 이론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밝혀진 직선에서 선분 길이 구하는 이런 기울기를 이용하는 방법. 알겠죠? 자, 다음 14, 15번이에요. 14, 15번. 자, 14번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자, 일단 방정식을 풀든 부동식을 풀든 간에 구간이 잡혀 있으면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닫혀있는지 열려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자, 요걸 풀었을 때 실근 3개 나오게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가장 큰 실근도 찾아보자. 자, 얘를 1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이제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해야겠지, 일단. 그쵸? 실제로 풀 때는 이제 치환 안 하고 푸셔도 되는데, 우리 오랜만이니까. 자, 이 상태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뭐 여기가 마이너스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풀어도 돼. 이건 알아서 하자고. 나는 그대로 할게. 근데 이제 코사인을 t로 잡는 순간 이제 t는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날 수 없지. 그리고 나서 k 때문에 이 방정식을 못 푸니까 이제 얘를 ft로 놓고 그리고 얘를 이제 y로 놓고 그려가지고 근계수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럼 지금 위로 볼록한 함수를 그려야 되잖아. 근데 축이 2a분의 마이너스 b란 말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는 거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k를 걸어서 교점이 근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k를 대충 이렇게 한번 걸어 볼게. 그럼 여기 점 하나 나오죠? 맞아요? 그럼 t는 알파야.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요. 근데 결국 코사인이니까 t가 여기서 x를 찾아내야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알파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거든? 맞아? 그럼 코사인 값 몇 개 나오겠니? 2개 나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처럼 보이는데 이건 치환해서 풀다 보니까 교점이 하나처럼 보이는 거고, 이 근을 이렇게 까보면 x가 실제로는 2근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k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 교점을 2개 만들게 되면 어차피 여기 t값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들일 거니까 x는 4개 나와요. 알겠어? 그러면 굉장히 특수한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주제가 항상 뭔가 이런 곳이야. 그럼 x가 파이 하나밖에 없거든? 뭐 이런 것도 자주 나와. 근데 지금은 0하고 2파이 2개가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k가 얘들아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럼 여기에서 근 뭐 만들어져? 마이너스 1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 이쪽 근도 정확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이 길이가 4분의 1이거든. 그럼 이 길이도 4분의 1이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플러스 4분의 1 한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럼 t값 찾았으니까 이제 그걸 다시 x도메인으로 가지고 와서 근을 구할 거잖아요. 여기서 x값 파이 나오는 거고 코사인은 저 x축의 음의 방향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각도, 딱 x좌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동경을 머릿속으로 탁 펼치셔야겠죠. 120도랑 240도. 오케이. 가장 큰 근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알파야. 그리고 k는 몇이었어? 안 구했네? 요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 값을 조사하시면 되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돼요. 되겠어?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K가 3. 쓱 4파이. 되겠니? 니네들이 이런 걸 좀 안 풀어봤을까봐 내가 굉장히 천천히 설명한 거거든? 굉장히 단순해. 봐봐. 치환 잘 해서 2차 함수 그려가지고 T값 마이너스 1인 곳에다 K를 거는 거야. 그럼 그림이 몇 개? 두둥, 탁! 해서 3개. 됐어요? 오케이, 굿. 15번. 여기서도 사인 법칙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와. 너네 수능 완성에서 사인 법칙 할 때 내가 그런 말 한번 한 적 있지 않니? 얘가 사인 법칙이 아니라고. 아니 맞지. 물론 얘도 사인 법칙인데 사인 법칙에서 진짜 위력을 발휘하는 건 얘가 깡패라고. 그치? 뭔가 삼각형 내부에 각도가 2개 이상 밝혀져 있잖아? 그러면 그 각도 안으로 변비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요걸 잘 써야 돼. 왜냐면 얘가 지금 문제 자체가 각도 파티 아니야? 가보자.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BAC가 60도. 자, 그 다음에 AB 2루트 2. 그 다음에 AC, 아니 BC 2루트 3. 그 다음에 PBC 30도. 쓸까? 여기는? 그 다음 PCB 15도. 그 다음에 APC 넓이 구하는 거네. 자, 갑시다. 그러면 바깥 정보들을 잘 모아서 요 APC 쪽으로 정보들을 모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스타트는 일단 끝이야. 스타트는 무조건 뭘로 하는 거냐면 두 변의 길이와 한 내각이 밝혀진 이 삼각형을 이용하시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 정체가 다 밝혀지는 거니까 먼저 AC를 구할 거야. 그러면 AC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각도가 안 밝혀져 있으니까 얘로 합니다. 여기에 코사인 60도. 되죠? 그럼 AC제곱 마이너스 2루트 2AC 10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4. 뭐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마이너스는 안 되겠네. 되겠어요? 요거 하나 끝.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얘랑 몇 대 몇이야? 루트 2대 루트 3이지.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루트 2대 3이야. 오케이? 사인 값이.
근데 너는 이거 2분의 루트 3인 거 알잖아. 맞죠? 그럼 이거 2분의 루트 2겠네. 그럼 C 몇 도야? 45도야. 그럼 여기가 30도야. 되죠? 되죠? 한 번 더 쓸 수 있거든? 봐봐. 여기 135도지. 그치? 그럼 2루트 3 대 PC는 여기다 쓰자. (2루트 3 대 PC는) (2루트 3의 대각을 이용해서) 사인 145도 대 사인 30도 이렇게요. 2분의 루트 1에 2분의 1, 뭐 루트 2대 1로 봐도 되는 거지. 그럼 루트 2PC가 2루트 3인 거니까 PC가 루트 6이에요. 그럼 삼각형 APC가 끝납니다. 왜냐면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이 밝혀져 있거든. 되겠어? 간결한 데 있잖아. 애들이 생각보다 사인 법칙을 잘 못 돌려요, 애들이.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사인 법칙을 여러 번 써야 되는 문제는 다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니까, 알겠지? 나머지는 코사인 법칙들을 돌려야 되고, 각도 성질, 원주각 성질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각도를 막 찾아야 돼. 자, 계산하면 4분의 6 플러스 2루트 3. 약분하시면 3 플러스 루트 3 오버 2죠. 이렇게 끝내실 수 있어. 되겠어, 얘들아? 굉장히 좋은 예제예요. 좋은 예제고, 사인 법칙 많이 쓰는 거 안 나온 지 꽤 됐거든? 이거 몇 년도 거냐면 23년 3월이잖아. 나올 때가 됐어, 또.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6번도 잘 해결한 거죠. 저거는 난이도는 낮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유형. 자, 17번 갑시다. 자, 두정수 AB에 대하여 또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돼? 부정방정식일 수도 있겠다. 마지막에 내가 대입해야 될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fx. 자,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되고. 자, 함수를 0부터 4까지만 줬고 주기가 4짜리야. 이제 이런 건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거든? 여기에 0 넣고 4 넣으면 같아야 돼. 그쵸? 끝점 두 개가 같아야 돼. 그래야 다시 연결했을 때 연속이 돼요. F0은 F4. 그래서 여기서 B가 마이너스 4A가 나오니까 FX가 거의 밝혀지는 거지. 그치? 뭐 축도 딱 밝혀지는 거고. 뭐 아쉬운 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이제 방정식을 열심히 그려보면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5개가 나와야 된대. 근데 결국에 1부터 4까지만 우리가 분석을 정확하게 해내면 이쪽은 복사해서 그릴 거니까 근 5개 맞출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봐봐. 관심 대상은 1부터고 fx가 일단 y절편 자체는 마이너스 24니까 뭐 이런 데서 시작하나 보다. 이해돼요? 그러면 이 한 구간에서 근이 몇 개 나올 거고 두 번째 구간에서도 근이 몇 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애매한 0.5 구간에서 근이 또 하나 나와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여기 일단 근 2개 있어야겠네. 그치?
그래서 근 두 개를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해보자고. 자, 봐봐. 1부터 10까지 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일단 근 두 개 있어야 될 것 같아. 얘네 구간을 0부터 준 게 아니라 1부터 준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근이 이렇게 1에 왜 오른쪽에 하나 생겨야 돼요. 됐어? 그리고 축은 2고 이 축의 방정식 2 맞지 얘들아? 그치? 다시 쓱 내려가야 돼요. 지금 이런 문제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야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은 여기는 6 기준으로 이런 이차함수. 그치? 그 다음엔 9의 오른쪽에 근이 하나 생기는 이렇게 2차.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겠어?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서 반드시 근을 하나 가져야 된다. 이것만 결정하면 돼. 어차피 축은 2라서 여기는 근이 자동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2차 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그럼 봐봐. 1과 2 사이에서 반드시 근을 갖게 만들어야 돼. 뭐 하면 돼? 사이값 정리를 쓰면 돼.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F1은 음수, F2는 양수. 이렇게 끝내셔도 돼요. 이거 2차 함수의 근의 분리라고 불렀었지, 고1 때, 그지? 자, F1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4. 그럼 a는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되네. 8보다 커야 되네. 자, 그 다음에 F2는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4. 이게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6. 이거 마이너스 8이지? 3a. a는 마이너스 6보다 작아야 되는 거네. 맞죠? 그럼 정수 a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났네. 마이너스 7 넣으면 28이니까 21. 4번입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질문이 좀 더 남았어. 3개 남은 것 같은데? 22번 갑시다. 아우, 문제 뭐야? 왜 이렇게 겁나 기네.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도상수 AK에 대하여 직선 X는 K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뭐 바로 잡으라고 준 거 아닐까?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다시 만나는 점이 C. 여기. 그리고 로그 2에 x-a가 x축과 만나는 점 D에 대하여. 자, 얘가 y축 평행이동량이 있는 건 아니지? 그냥 x축으로만 a만큼 밀려 있는 거지? 그럼 D는 확실하게 a 플러스 1, 0. 여러분, 이거 아직도 못하시면 안 되거든요.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가자. 이것도 아주 복잡하게 얘기를 좀 하고 가자. 이런 그래프가 바로 나와야 돼. 알겠어? 이거 지금 x축 평행이동량 몇이야? 2. 그치? 그냥 진수가 0 되는 곳이 점근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y축 평행이동량이 몇이야? 그럼 여기가 원래의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프 방향만 보는 거지.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에 x에도 식에도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는 로그 함수를 원점 대칭 이동시켜서 갖다 붙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한 칸 떨어진 곳에 대표 정점이 무조건 생기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얘도 점근선 x는 a일 거고 한 칸 밀려서 대표 정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B가 8이고 BC가 2루트 2. 그 다음에 ACDB 넓이 갑시다. 가자. AB가 8인 건 여기서 요거 빼면 일단 8 된다는 얘기고, 자, BC가 2루트인 건 좀 기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얘 대 얘가 루트 2대 1대 1일 거라서 2 그럼 점 C의 X좌표는 K-2이요. 되겠죠? 그리고 C가 로그 함수 위의 점이 아니라 지수 함수 위의 점이다 보니까 이 K-1을 여기다 딱 넣었을 때 점 A랑 연립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K-2 넣어보자. 자, 그럼 봐봐. 얘네가 8 차이였고 여기가 2 차이니까 점 C랑 A는 6 차이 나겠네. 그럼 이렇게 빼면 6 차이 난다는 얘기야. 플러스 1끼리는 빼질 거니까 내가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얘를 복잡하게 연립하고 막 빼고 막 치환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2의 거듭제곱들 중에서 6 차이 나는 걸 생각하는 거야. 8하고 2. 얘가 3되고 얘가 1이 되면 돼. 그래서 K 값이 그냥 4예요, 이 문제는. 되시겠죠? 그럼 여기다 4 넣으면 문제 끝이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1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전체적으로. 근데 계산했거든, 얘들아, 지금. 4 넣으면 이거 9니까 이거 1 돼야 되잖아. 그럼 K-A는 2. K 4였으니까 A도 2죠. 되겠어요? 뭐 삼각형 넓이 찾는 건 맡겨도 돼요? 맡길게요. 사각형 넓이 찾는 건. 뭐 알아서들 하죠. 이건 방법 많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 2개 빼든가 뭐 이렇게 이거 뭐야? 삼각형 2개 이렇게 그냥 분리해가지고 얘는 8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하고 요것만 신발끈 공식 쓰시든가 뭐 알아서 하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3번. 그 11, 12, 13모음 푸시다 보면요. 유난히 어려운, 그러니까 11번 문제인데 유난히 어렵게 들어가 있는, 또는 12, 13번 문제인데 마치 14, 15번처럼 유난히 어렵게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마찬가지로 14, 15모음이나 22모음 같은 거 풀다 보면 이게 22번이나 14, 15번 치고 되게 쉬운 문제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거야. 여기에 갑자기 미친놈처럼 어려운 게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얘 중에 하나가 쉬워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여러분 풀다가 뭔가 막히면 두려워하지 말고 뒷문제를 보는 거야. 알겠지? 뭐 얘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점수 보존의 법칙이 돼. 니들 목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실 9는 난 3점짜리 취급하거든. 여러분들 확통하시는 거니까, 확통하시니까 봐봐요. 이렇게 맞춰야 되고요. 3개 맞춰야 되고, 이 3개 맞춰야 되고, 100번 양보해서 둘 중에 하나 틀리는 느낌? 아시겠어?
그리고 이렇게 다 맞춰야 돼. 이건 다 맞춰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훈련들이 다 요 4점짜리를 완벽하게 맞추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만 해도 3이야. 이렇게만 해도 3. 운 좋으면 2 나오고. 왜냐면 4점까지 5개 날렸으니까 80점 아니야, 원점수. 근데 내가 실력이 늘어서 이 중에 하나를 맞춘다? 그럼 88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얘들아. 근데 미적 애들은 적이 안 돼. 미적 애들은 적이 안 된단 말이야. 미적 애들은 왜 적이 안 되냐면 걔네들은 이게 확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88로 출발해, 얘네들은. 이걸 못 맞춰요. 막 연습해서 29번 자리가 등비급수여서 이걸 맞출 수는 있어. 그러면은 이제 뭐 되는 건데 어쨌든. 예지 네가 승리자일 수도 있어. 자, 양수 A에 대하여 집합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 탄젠트 A분의 파이 X가 있다. 이거 되게 정의역 자체는 깔끔하네. 근데 너네들 탄젠트 분석하는 거 기억하고 있나 보자고. 자, 얘는 주기가 1파이를 파이분의 A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A지. 맞아요? 이 주기를 절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 첫 번째, 두 번째 점근선이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 여기가 2분의 A, 그리고 딱 절반 주기 더 그려져 있는 이런 탄젠트야. 뭐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OAB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점 A를 지나고 X축이 평행한 직선이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은 C라고 한대. 그럼 이게 정확히 한 주기 차이잖아, 그지? 그죠? 그럼 여기 A야. 그리고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데가 다 60도. 되겠어? 문제는 거의 끝났거든요. 이 직선 방정식도 나와. 원점 지나고 기울기 루트 3이겠지. 60도니까. 그치? 이렇게 해놓고 삼각형 ABC의 넓이 찾는 거야. 자, 끝내자.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이 탄젠트의 기함수성에 의해서 OB랑 OA는 2분의 1의 1일 거야. 그쵸? 그리고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리면 이제 2대 1대 루트 3인 거니까 여기가 4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일단 점 B의 좌표가 하나 나와. 자, 그 다음에 점 C의 좌표는 여기인데 여기도 4분의 1의 1일 거고, 왜냐면 얘랑 길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이만큼이 4분의 3의 2겠죠. 마지막에 A 찾는 식을 어떻게 세우지? 아, 끝났다. 아, 뭐 하는 거야. 아유. 아닌데? 이씨. B를요? 넣으면 나와? A가 계수가 아니구나. 나 A가 이 계수인 줄 알았어. 끝났네요. 이거 Y에 넣으시고,
이 4분의 1의 x에 넣으시면 되죠. 당황했다. 됐죠?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1이네. 그럼 a는 이렇게 루트 3분의 4.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3분의 4 루트 3에서 3번이야. 자, 라스트. 가 아니네? 라스트였네? 24번 라스트. 요거 풀고 쉬는 시간 할게요. 기가 막힌 문제가 나왔네. 이론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대칭성 관련해서 수업했니? 대칭성 관련해서 수업했어요? 뭐 이런 표현 본 적 있어? 이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풀고 이거 이론 정리 좀 해줄게. 대칭 관련 표현은 한 3개만 좀 연습하면 좋거든? 자, 어쨌든 봅시다. 닫힌 공간 0,2분의 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자, 이렇게 생겼대요. 자, k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6분의 k파이까지는 sin x를 그리고 6분의 k파이를 넘어가면 요걸 그리는 거야. 자, 그리고 fx랑 얘랑 교점 개수를 알파 k라고 할 때 알파 1 더하기 알파 2 더하기 알파 3 더하기 알파 4 더하기 알파 5. 그러니까 알파 1은 알파 1이란다. A1은 요 k가 1일 때 교점 개수, A2는 k가 2일 때 교점 개수, A3는 k가 3일 때 교점 개수, 뭐 이런 얘기지. 근데 들어봐. 얘들아, 일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꿀렁이면 안 돼요. 이거 상수함수야. k라고 쓰는 일 헷갈리겠다. 알겠지? 이거 상수함수야. 이 상수가 좀 복잡하지만. 자, 갈게.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예지 이거 풀어왔어? 나랑 비슷하게 풀어놔 봐봐. 근데 이제 k가 6분의 k파이거든? 그 k에 1, 2, 3, 4, 5 넣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를 3분할을 좀 해놓을게. 여기를 이렇게 3분할하면 이게 6분의 파이, 이게 6분의 2파이, 이게 6분의 3파이, 이게 6분의 4파이, 이게 6분의 5파이거든? 알겠죠? 자, 그리고 사인 그래프 제가 그릴게요. 그렇지. 자, 이제 k가 1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 건데, 일단 얘들아, 이 두 함수의 특성부터. 오케이? 저 두 함수 더 해봐요. 어떻게 돼요? sin x가 지워지죠. 상수밖에 안 남았지. 맞아? 그러면 두 함수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저 두 함수의 합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두 함수의 평균이 어떤 상수함수가 돼. 알겠어? 이거 관련해서 내가 이따가 써주겠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가 있어. 근데 이렇게 생겼다? 근데 f 8-fx가 있어.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내가 아무데나 k인 곳을 딱 잡으면 여기는 fk고 여기는 8-fk 아니겠어? 그치?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8이고 중점이 4가 돼. 여기가 4야 4. 그러니까 y는 4를 기준으로 얘들이 다 이렇게 어떤 평형 관계에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거 관련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거든? 이게 지금 보면은 2021년 고3 11번이잖아. 이게 22년도, 21년도에는 요 개념이 뒷번호로 가 있었고 조금 내려온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25년도에는 어떨 수가 있냐면 이게 9번, 10번으로 내려올 수 있고 또는 22번이나 그런데 가조건이나 나조건으로 톡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 어쨌든. 그럼 만약에 K가 1이야. 그러면 6분의 파이까지만 sin x를 그리는 거지. 그치? 잘 들어. 여기까지만 sin x를 그리고 여기가 y는 sin 6분의 1파이. 되겠어? 괜찮겠어? 괜찮겠어? 얘 그린 거야, 지금 얘. 아시겠죠? 요거 그려놨지? 이제 얘 그려볼게. 얘 그려볼게. 지웠네. 이게 평균이란 말이야. 그러면 y는 6분의 1파이를 sin 6분의 1파이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하얀색 부분을 이 y는 6분의 1, y는 sin 6분의 1파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sin x랑 y는 6분의 1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곡선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뜻이거든.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그러면 지금 k가 1일 때 최종적으로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그림 좀 그리가지만. 아시겠어요? 그럼 교점 몇 개예요? 2개. 노란색 곡선이랑 요 상수함수랑 교점 2개. 그럼 k가 2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는 사인을 그리고, 오케이? 이 상수함수에 대해서 이 하얀색을 접는 거지. 이렇게요. 좀 더 올라가겠지, 얘는. 알겠어? 교점 몇 개? 2개. 그 다음에 k가 3일 때는 얘 기준으로 사인을 그린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값을 이용한 상수함수를 기준으로 이 하얀색 부분을 딱 접어 올리는 거야. 알겠어요? 교점 몇 개? 1개.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이건 푸는 게 아니야. k가 4면 여기까지는 사인을 그리고 이 상수함수에 대해서 얘를 접는 거야. 그럼 요만큼 접고 이게 어차피 접히면 아우 헷갈려. 접으면 이게 한 칸하고 한 칸이 좀 안 되거든. 아, 어차피 파란색 따라서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더 내려오는 건가 봐야 되는데 아니야. 파란색 따라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그럼 교점 또 2개지? 그 다음에 라스트 K가 5일 때는 여기까지는 사인을 그리고 근데 K가 5일 때 잠깐만 그래프가 왜 이래? 얘랑 1, 2, 3, 4, 5 얘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그래프 조금 이상하다잉? 사인을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접는 거지. 근데 아까 1번 접은 거랑 똑같이 가겠죠. 1번 접은 건 내려왔다 가긴 하지만 그래서 상수함수는 여기고 그럼 얘도 교점 2개 이렇게 해서 9야 9 답 9 맞나? 나도 이거 되게 오랜만에 풀어본다. 이렇게 하는 거야. 2, 1, 2, 2.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야. 좀 쉬고 오셔가지고, 이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46분까지 쉬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fx가 있을 때 얘를 직접적으로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이야.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는 방법. x에다가 2a-x를 대입하는 거거든. 이거 알고 있었니? 그랬어? 이건 이제 fx를 직접적으로 대칭이동시키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y는 b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는 것도 있어. 얘도 뭐 원리는 같아. y에다가 2b-y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칭축에 대해서 이 2배에서 y 빼는 거거든. 2배에서 대칭축에 2배에서 x 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면 함수가 2b-y는 fx 뭐 이렇게 되는데 얘는 이제 결과가 y랑 fx 자리 바꿔주면 이렇게 돼. y는 2b-fx야. 그럼 이런 애들 특징은 이 두 함수식을 더했을 때 x 관련 표현들이 다 지워져요. 아까 문제에서 sin x가 지워졌던 것처럼. 그럼 두 함수의 합이 일정하다라는 건 두 함수의 평균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함수값의 평균, 즉 y의 평균이 돼서 얘가 축이 돼, 얘가. 이걸 이용해서 낸 게 그 위에 있는 문제야. 그래서 아까 했지. 이게 sin x를 뭔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상수함수가 결정되면 얘가 평균이 되게 이제 함수를 그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선 사인 타고 가다가 오른쪽에선 이거 타고 가는 이런 문제였던 거야, 지금 문제 자체가. 알겠어? 이게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함수 연습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냥 y는 fx의 대칭성을 설명하는 문장이 있어.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은 fx를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이고 이 3번은 fx의 대칭성을 설명하는 거야.
fa 플러스 x는 fa 마이너스 x이다 라는 문장이 등장하면 fx가 x는 a를 a에 대하여라고 쓰자. 대칭이야. 이렇게 세 가지 표현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실전에서는 x자리에 좀 장난도 쳐놓고, 그리고 얘를 이제 어떻게 외울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것까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일단 y 관리한 대칭 이동이 얘밖에 없으니까 얘부터 한번 보여줄게. 예를 들어 fx하고 8-fx가 있으면 y는 4에 대하여 대칭이야. 예를 들어서 fx가 뭐 요래 있고 뭐 6-fx 뭐 이런 식이 있으면 얘도 더했을 때 x 관련 표현들이 다 지워지지. 그치? 이거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는데? 헷갈려라.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야 이게 되나? 마이너스 y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4니까 y는 마이너스 x 6-fx 된다. 얘는 y는 5대칭이야. 함수를 이제 음함수로 잘 주진 않잖아, 수능에서는. 뭘 잘 안 줘. 거의 안 주지. 그치? 원 나오는 거 아니면. 그래서 y에다 장난질 치긴 힘들어.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x 관련 표현들이 다 지워지면 그 절반 값이 축이다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으면 좋아.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보면 얘네들이 x에다 장난질을 쳐놔요. 예를 들면 모든 x에 대해서 뭐 f 4 플러스 x랑 뭐 f 2 마이너스 x랑 뭐 같다 이런 문장을 써놔. 그러면은 얘 관련 표현도 이거랑 비슷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들 때 쓰인 fx 자체가 어떤 축을 가지고 있거든, 대칭 축을. 이런 건 이제 얘 평균이 축이다 이렇게 느껴도 돼. 4 플러스 x 더하기 2 마이너스 x의 평균. 얘가 축이에요, 얘가 축. 근데 잘 안 느껴지면 x의 숫자를 넣어서 판단해 보는 방법도 있어. 봐봐. x에 0 넣어봐. 이렇게 되지. x에 1 넣어봐.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x에 2 넣어봐. 이렇게 되지. 지금 f 안에 들어가 있는 x 값들 있잖아. 얘네들이 몇 기준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니? 그치? 3기준으로 벌어지고 있지. 2, 2, 4. 그 다음에 1, 5. 그치? 그 다음에 0, 6.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장만 봐도 y는 fx가 x는 3대칭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실제로 외울 땐 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이렇게 외워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요 f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정의역 있잖아. 얘를 더했을 때 이렇게 상수가 돼버리면 이게 3이 축이야, 3이 축. 정확히는 이제 x는 3이 축이지.
근데 이제 이쪽은 있잖아. 그러니까 아는 만큼 함정이 빠지기 쉬운 게 이제 이 개념들이거든. 내가 y는 fx를 딱 쓰고 여기에 이렇게 x에 장난질을 쳐놓는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함수가 있어. 그러면 저거 관련 표현 공부를 했던 애들은 이 두 함수는 당연히 같은 건 아니고, 뭐야 이거? 이 두 함수는 당연히 같은 건 아니고 어떤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결과거든? 근데 저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있잖아. 저 관련 표현을. 얘네 둘이 마치 축이 7처럼 보여, 7. 그지? 요 4 플러스 x랑 10 마이너스 x 더하면 14니까 평균 내면 7이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대칭 이동 결과잖아. fx에 대한 문장이 아니란 말이야. fx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란 말이야. 이 함수랑 몇 대칭이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지? 이 대칭 이동된 결과란 말이야. 여러분들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은 요 x에다가 뭘 넣어야 이게 될까를 보셔야 돼. 알겠어? 일단 x 부호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대입은 해야겠지. 그치? 여기다 상수 몇 대입해야 10이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됐다라는 건 이게 대칭축의 2배란 얘기야. 이거 3대칭이야. 이 3대칭처럼 진짜 안 보여. 아시겠죠? 요 1번, 2번은 얘를 대칭 이동시킨 결과물에 대한 얘기고, 오케이? 3번은 요 문장 자체가 이 문장을 만든 fx에 대한 문장이에요. fx에 대한 문장. 요 정도면은 일단 충분해. 정리 한번 해봐. 요 위에 1, 2, 3번은 꼭 쓰고 밑에는 내가 예제로 적어준 건데 필요하면 적어가세요. 요거는 뭐 그러니까 이걸 몰라. 만약에 이걸 모르면 그냥 수능 볼 생각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평행이동, 대칭이동 차이 알죠? 평행이동은 있잖아, 얘들아. 전평행이동이랑 그래프 평행이동이 원리가 달라. 예를 들어 내가 점을 x로 a, y로 b만큼 움직이려면은 정확히 그만큼 더해주잖아. 근데 함수를 x로 a, y로 b만큼 움직이려면 이렇게 빼잖아요. 그치? 이 이유는 알 거야. 지금 거의 기계적으로 하시니까 괜찮고. 근데 대칭 이동은 이 점 대칭 이동이랑 x축 대칭 이동만 보여줄게. 그 다음에 함수 대칭 이동이 방법이 같아, 이게. 이거 x축으로 접고 싶으면 이제 이거 y에다가 마이너스 넣는 거잖아. 맞아? 이해돼? 예를 들면은 여기 1,3이라고 쳐봐. 그럼 fx 위의 점인 거니까 여기 1, 3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지. x에 1 넣고 y에 3 넣으면 0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점은 몇 컴마 몇이야? 1,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이걸 넣었을 때도 성립하는 함수식이 만들어져야 돼. 여기 x에 1 넣어봐요. 그러니까 y에 마이너스 3 넣어봐.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 점을 받아들일 준비를 먼저 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그러면 결국 증명 자체도 점으로 증명하면 돼. 여기 x, y가 있다?
그리고 얘를 x는 a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 그러면 당연히 y는 같겠지. y좌표는, 그지? 여기가 궁금한 거란 말이야. 얘가 궁금한 거라고. 맞아? 그럼 x와 x'의 평균이 a입니다를 이용하면 요 x'을 구할 수 있어. 얘를 조사해보니까 2a-x였던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함수가 이동이 돼도 이렇게 되겠거니 할 수 있는 것이. 됐죠? 근데 요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둘이 복습을 좀 철저히 잘 하시고 숙제도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야 돼. 자, 그래서 11번 모음 끝났고 뒤쪽에 뭐 크게 저 27번 또 괜찮아 보이네. 어쨌든 자, 이제 12번 모음 좀 봅시다. 이건 좀 같이 좀 몇 개 풀고 가자. 자, 일단 어디 설명을 잘 읽으셔야 되냐면 뭐 점 B야 좌표 그냥 읽으면 되고 요 A의 정체를 잘 보셔야 돼.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야. 맞죠? 그러니까 이걸 못 하시면 안 되지. 근데 이제 내가 실전에서 이제 속도 관련 얘기를 좀 할 건데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리는 상황뿐만 아니라 뭔가 어떤 점들에서의 접선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다 접점 잡고 접선을 일단 세팅을 하는 거야. 얘를 잡고 접선을 쓰지. 얘들아 이거 못 쓰진 않지. 빨리빨리 써야 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원점 대입해가지고 이 접선 땄고 원점 대입해가지고 t를 구하면 이제 접점 좌표가 나오고 접점 좌표가 나오면 접선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수학2에서 기본으로 그냥 공부했던 거. 근데 이제 내 말 들어봐. 뭐 접선이 필요하면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결국에 나는 이 접점 좌표를 찾아가지고 이 적분 구간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접하는 상황에서는 t를 구하는 방정식을 만드는 게 결국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까먹었다 자꾸. t를 구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어. 방정식을 써내실 때 이 두 점으로 평균 변화율을 먼저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이 접선에서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쓰는 거야. 3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럼 훨씬 간결하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3t 3승인데 넘어서 2t 3승이고 4t 제곱인데 넘어와서 2t 제곱이고 마이너스 t 사라질 거고 4 넘어오면 마이너스 4고 그럼 이거 t 값 1이죠. 그렇지? 그래서 얘가 1,6이 돼. 자, 그 다음에 계산도 막 여기까지는 3차 적분하고 여기까지는 3차에서 직선 적분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를 다 구한 다음에 여기서 삼각형을 빼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이거 적분해서 마이너스 2랑 (1)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서 이 삼각형 1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3을 하나 빼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되겠죠? 계산은 쭉 해드릴게.
요거 12로 통분해야 되고 3배, 4배, 6배. 그 다음에 이쪽은 4 지워버릴까? 그러면은 플러스 10 마이너스 3분의 16. 아까랑 계산이 다르지? 마이너스 2 나오면 4. 몰라, 맞나보다. 그럼 여기 11 빼기 6이니까 5지. 12분의 5에다가 이거 플러스 12분의 64. 그러면 12분의 69니까 3으로 나눠서 23? 그럼 여기 12분의 아니 이거 4로 나눠 이거 3으로 뗀 거니까 4 4분의 28 4분의 51이야 이렇게 되겠어? 예지 풀었어? 이게 풀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좀 잘해. 알겠지? 이거 완전 기초니까. 자, 그 다음에 2번도 좀 빨리 풀어내셔야 되는데, 그죠? 근데 집에서 해보세요, 이거는. 넘겨요. 그 3번은 PQ가 한 번만 만나도록, 쭉 가봐. PQ가 한 번만 만나도록. 만난다. 거리가 몇이다. 거리가 최대다. 뭐 이딴 문장이 나오면 다 XT 그래프 분석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t는 0에서 x1t와 x2t의 교점이 1개. 이관점으로 문제를 푸시던가, 아니면 x1t-x2t 함수. 이거 오늘 나한테 뭐라고 배웠어? 두 점의 거리 함수라고 배웠지. 의 x 절편이 1개. 요 관점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 풀어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4번 해보세요. 4번은 좀 해볼만 합니다. 생각을 조금 하셔야 돼. 자, 이렇게 등차 수열 AN 주고 또는 그냥 수열 AN 줄 수도 있지. 근데 보통 AN을 이용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만드는 BN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 잘 붙어 있고, 결국 수열 추론 문제란 말이야. 귀납법이랑 약간 다른. 그쵸? 번호를 보고 이게 12번이잖아. 그치? 그럼 좀 어렵지 않은 4점짜리일 수 있다. 요 생각을 좀 하고, 이 분석할 때 얘들아, 이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어? 빨리 n에다가 숫자를 넣어서 전개하는 거야. 알겠어? 물론 뒤에 14, 15나 22번에 있다는 게 나오면 이걸 식을 써내서 힌트를 찾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앞쪽 4번이잖아. 맞아요?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n에다 숫자를 빨리빨리 넣어봐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한 게 대놓고 2랑 3, 7을 먼저 넣어보라고 했어. 그치? 자, 그래서 2 한번 넣어볼게. 그럼 하나, 두 개 전개하는 거지. 1 넣으면 양수 A1. 그 다음에 2 넣으면 요거 음수 A2. 그리고 뭐 등차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내가 수열 A의 공차를 D라고 쓰면 얘는 그냥 마이너스 D지. 이게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이 문제의 공차를 일단 알려준 거야, 벌써. 자, 그 다음 B3 써볼게. 이 규칙에 의하면 그냥 가겠지. 맞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D고,
얘는 a 플러스 1이니까 a 플러스 d가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나중에 B9까지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좀 냅두고 7번 자리를 먼저 딱 써볼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d에다가 d2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얘가 a 플러스 6d 맞죠? 괜찮겠어? 그럼 이렇게 둘이 더해서 0 된다라는 얘기니까 a 플러스 아니 2a 플러스 8이 0 된다라는 얘기니까 a가 마이너스 4네 이 문제는. 되겠지? 이제 조사하는 거야. 위에 거 2였고 B1은 뭐 A1일 거니까 4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니까 요거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4번이랑 6번이랑 8번이 이제 좀 규칙이 잡히는데 4번은 이렇게 생긴 페어가 두 개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D라고. 마이너스 2D. 육 6번은 마이너스 3D일 거고. 항 6개니까 두 개 페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마이너스 4D일 거고. 아이고 짝수 번째에다가 밑줄 그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홀수 번째들 보자. 아, 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야. 마지막이 플러스로 끝나거든? 그럼 마이너스 4에다가 A5만 더하면 돼. 뭐 A5 여기서 구해오면 돼, 이거. 그쵸? 마이너스 20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14지. 뭔 소리야? 아유, AN을 잘못 써놨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 5 넣으면 4지. 이게 0이네, 0. 그 다음에 7번은 아까 A 플러스 6, A 마이너스 4 했으니까 이거 2네, 2. 아이씨. 그 다음에 9번은 요 마이너스 4D에다가 A 9번만 더하면 되는 거지. 그쵸? 9번이면 18 마이너스 6이니까 12? 그럼 4다. 됐니? 됐어? 다 푼 거야. 뭐 규칙은 그냥 이게 싹 다 더해도 돼요. 이제 빨간색들만 보시면 이거고 노란색들만 보시면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이고 이거 0이 되겠지. 2번입니다. 되겠어? 얘들아 박는 거야. 조사하고 관찰하는 건 갖다 박아야 돼요. 됐지? 넘겨요. 자, 5번도 아주 괜찮은 문제 얘들아. 5번도 해봐. 자, 5번도 해보세요. 이런 문장들을 느끼실 때 있잖아. 봐봐. fx를 으악 마이너스 4만큼 움직이고 fx를 으악 y로 16만큼 들고 하면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힘들어져. 알겠어? 숫자를 넣어. x에다가. 해봐.
적어도 0, 1, 2, 3은 넣어봐야겠지. 이게 또 다 배웠던 거랑 연결이 돼요. 자, 잘 읽으셔야 되는 건 이거.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연속성도 보셔야 되는 거고 첨점 판단도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수능이니까 그냥 실전에서는 fx의 좌우 극한, 그 다음 f'x의 좌우 극한을 본다. 이렇게만 느끼시면 되는 거지, 그치? 0부터 4까지는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고, 그죠? 4 이상이나 0 미만인 곳에서는 이제 이 규칙을 이용해서 그리라 이거야. 맞죠? 근데 어쨌든 접근 구간이 4부터 7까지니까 음수인 곳은 관심 없고, 그죠? 4 이상인 쪽만 잘 그려내면 되겠지. 여기에다가 이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x에 0, 1, 2, 3, 4 한번 넣어보자. x에 0 넣으면 어떻게 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4에서 함수값을 내가 찍을 때는 저 0에 있는 함수값을 16 들어서 찍어라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만 써도 되겠다. 그치? 0부터 4까지 모양이 있을 텐데 그 모양을 16만큼 들어서 찍어라 이런 얘기잖아. 알겠어요? 그럼 봐봐. 원래 이게 없었으면은 우리가 주기함수가 연속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었냐면 0이랑 4에서의 함수값을 같게 만들었지. 그래야 여기다 컨트롤 C, VS 연결되니까. 근데 지금 F0이랑 F4가 몇 차이나? 16 차이 나죠. 그쵸? 그럼 이게 들려서 연속이 되려면은 F0이랑 F4가 16 차이 나야 돼.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주면 여기에 0 넣으면 F0이잖아? 여기서 F4를 구할 수는 없어. 왜냐면 4일 때 못 넣잖아. 그러니까 이걸 조사할 수는 있지. 그죠? 사조각하는 이걸로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얘네들이 16 차이 나야 얘랑 딱 연결이 될 거라고. 이해되세요? 일단 문제 스타트는 요거야, 요거. 되겠어? 되겠어? 자, 계산해보면은 얘가 0이네? 이거 그냥 16인 거네? 그럼 4 넣으면 64? 16a 플러스 4b. 요게 16.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자, 스타트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고, 16인 곳에서 여기에 찍히는 거고. 자,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8이니까, 뭐, 요 정도 정리하고 갑시다. 되겠지? 그 잘 들어봐. 여기서 미분도 가능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연결됐으면 여기서도 부드럽게 출발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의 미분 계수랑 여기서 미분 계수의 자극한이라고 부를까? 어쨌든 여기서의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 얘를 이렇게 들었을 때 부드럽게 다시 시작이 되지 않겠니? 내 말 이해되죠? 미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는 만큼 문제가 개 쉬워. 여기가 부드러워지려면 시작될 때 기울기 여기서 구한 거야. 여기서 저기다 0 넣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끝날 때 기울기 저기다 4 넣어. 아시겠죠? 이렇게 A값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6 넣어서 끝내는 거야. 알겠지? 넓이 어떻게 찾는지만 같이 보자. 자, 마이너스 6 넣으면 마이너스 24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24가 되니까 21이 되는 거지, B가. 자, 그럼 함수 완성. 맞나 모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선 4부터 7까지 면적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왜냐면 이게 16만큼 들린 거니까 여기는 그냥 직사각형이고 요 면적만 찾으면 되거든?
얘는 0부터 3까지 찾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준 요 47fx dx를 저 직사각형 더하기 03fx dx를 그냥 해버리는 거야. 요 계산 맡길게요. fx 찾아놨으니까. 자, b가 11에. 잠깐만. b가 11에. b를 잘못 찾았나봐. a는 맞는데? 마이너스 6 넣으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21인데? 뭐야? 여기다 0 넣으면 b고, 여기다가 4 넣으면 48 플러스 8a 플러스 b 지우면 a 마이너스 6 맞고 0사를 잘못했나 아까? 0 넣으면 0이고 0 넣으면 0이네. 여기를 잘못 썼다. 이 맞는데? f0 플러스 16은 f4 f0이 0이고 16 맞고 4 넣으면 64 플러스 16a 플러스 4b 넘어오면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12 쏘리. 여기를 내가 얘는 4로 나누고 이건 16으로 나눠버렸다. 어쨌든 여기 b가 12 여기 12 이거 넣어서 적분하는 건 하실 수 있죠. 오케이. 됐어 얘들아? 너무 쉽죠? 이렇게 두 문장이 끝이야. 이 문제는.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은 여러분 그 AB 쪽이랑 CD 쪽이랑 그냥 X는 A, X는 B로 잡아가지고 점들 딱딱딱딱 찍어서 그냥 푸시면 되고요. 연립이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7번 주제. 야, 이건 진짜 자주 나오지. S1이랑 S2랑 같은 거. 그죠? 이건 그냥 O점부터 B점까지 정적분하면 0 되는 거 이용해서 풀면 돼. 이거 니네 때도 있잖아. 90, 11, 12 네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주제가 나올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해보시죠. 8번.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는. 간만에 보는 주제라서 한번 해보자. 자,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저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연속 함수 fx는 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연속성을 한번 보시고 00 넣으면 a로 갇혀. 연속 fx입니다. 자,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일단 보자마자 x에 넣고 싶은 거 하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그럼 g-4는 0으로 써. 일단 함수값 하나가 확정이고 그 다음 미분하고 싶어야지. 미분하면 이거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 마이너스 한 거니까 그냥 fx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생긴 거야. 자, 이걸로 원래 함수를 추론하려고 하면 부정적분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 걸 이용해서 정보를 잘 찾아서 이제 gx의 극대값을 찾으면 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지금 g'x는 0보다 작을 때는 연속이지. 그치? 0보다 클 때도 연속이고 0에서도 연속 맞죠. fx니까. 그치? 그러면 g'x는 g'x가 이렇게 있어. 그럼 gx는 이걸로 부정적분해서 gx를 찾았을 때 있잖아. 걔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야? 어때? 몰라. 또
잘 봐봐. 잘 봐봐.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잖아. 내 말 잘 들어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잖아. 이제 원래 함수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 맞아? 그래서 많은 애들이 이걸 보고 원래 함수는 0에서 끊어져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그래 버리면 이제 문제가 피곤해지는 거야. 그럼 0에서도 극대일 수 있지 않나? 왜냐면 얘들아, 끊어져 있어도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 극대거든. 알겠어? 근데 얘들아, 미분 가능성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가볍게 볼 때는 봐봐. 내가 여기 x에다가 어떤 실수를 갖다 넣어도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다 되지. 음수인 거 넣으면 위에 걸로 계산이 될 거고, 양수인 거 넣으면 밑에 걸로 계산이 될 거고, 0 넣으면 어차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A로 같으니까.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다 존재한다라는 사실로 gx는 미분된다. 이렇게 느끼셔도 돼. 알겠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한데 아직은 뭐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것만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 봐봐. 얘도 이제 12번이잖아? 막 함수를 막 그지같이 막 끊어놓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봐봐. 이 주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 값을 가지면 미분계수는 0이야. 근데 이거 너희들한테 당연하지. 근데 21번, 22번에서는 이런 문장이 당연해지지 않아요. 알겠어? 나중에 21번, 22번 풀 때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 값을 가지면 미분계수는 0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읽자마자 이렇게 써야 돼. 왜냐면 내가 0에서 미분이 될지 안 될지 조금 감이 떨어지더라도 여기선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입니다. 여기 2 넣으면 0 돼야 되니까. 됐어? 그럼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6으로 바뀌어. 그럼 이제 극대극소 찾아야 되니까 여기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쪽은 어차피 x는 2 기준으로 뭐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치? G' 그린 거 아니야? G 그린 거야. 바로 이해하실 수 있죠. 자, 얘는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되지 않니? 그치? 그러면 굳이 이어보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2인 곳이랑 1인 곳을 기준으로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그려질 거 아니야. 뭐 그래프는 여기까지만 그리긴 할 거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2인 곳에서 극대인 게 확실해. 그죠? 그래서 g-2 구하면 문제는 끝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니까 요 위에 있는 함수 적분하시면 되겠지. 요거 계산을 맡길게요.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12번 모음 다 풀어오시면 돼요. 중요한 건 9, 10, 11 모음에서 내가 안 됐던 거 복습을 하셔야 돼. 달달 외워서라도 얘들아. 끝. 수고했어요.